살짝 달라져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유튜브 관련된 큰 이슈들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방 배경이네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볼 이슈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정 크리에이터의 종교, 사이비 논란과 다른 하나는 이때까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지만 유독 이번에는 크게 다뤄지긴 했는데요. 유튜브의 광고, 협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조금 살펴볼게요. 물론 구독자 중에 한 명인 저도 보고는 있지만 아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왜 논란이 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내려진 것은 아니고 그 특정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가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개인 SNS 계정에서 잠깐 스쳐가면서 볼 수 있는 본인의 개인 사생활이니까요. 개인 사생활, 종교와 관련된 사진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몇몇 분께서 이거 사이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그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로 굳혀졌고, 사람들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사이비와 관련된 영향이 전달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걱정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사실 기정화가 되었고, 기정화가 된 사실이니 그건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논란을 크게 만든 것이죠. 특정 종교의 이단이냐 사이비냐 아니냐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결정이 될 문제이지만, 이것이 사이비 논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들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영향이 크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서 논란이 가중화가 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크리에이터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좋을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라요, SNS 플랫폼, 블로그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광고 사실을 기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다 보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비교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요, 그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의 댓글에 어떤 물품들이 광고인지 협찬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달기 시작했고, 특정 분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네요, 사과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는 할게 라는 정도, 어떤 분들은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라는 식의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반응에 의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일반 시청자들의 분노가 한 사람을 타겟으로 얘네 좀 그렇지 않니? 라는 식으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자주 보고 있던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참 들었지만, 개인의 크리에이터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은 참 했습니다. 사실 가장 법적으로도 이제는 이런 유튜브라는 공간이나 블로그, SNS에 어떤 물품을 받아서 리뷰를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물품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혹은 이것은 광고료를 받았습니다, 혹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가를, 원고료 혹은 영상을 찍는 돈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광고적으로도 맞는 거고요. 도의적으로도 내 영상을 보고 혹은 내 글을 보고 내 사진을 보고 이
물건 정말 좋은가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물품을 받았습니다.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여서 리뷰를 읽어주세요 라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법적을 떠나서 이제 도의적으로 내 영상을, 사진을,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시거나 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 일이 자꾸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블로그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자신이 광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거라고 적어서 파워 블로거들 사이에 문제가 참 많이 생겼었는데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튜버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찬이 들어오거나 광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광고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원고료를, 그러니까 수익료를 혹은 퍼센테이지를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광고를 받았다, 협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꼭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논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고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때까지 반면교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삼으시는 우리 유튜브 랩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줘요. 믿습니다. 믿어요.